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기에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비행기가 나는 원리가 궁금해서 찾다 보면 우리는 아직 비행기가 뜨는 원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는 척 하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아서 우리는 왜 아직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모른다고 하는 건지 한번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데는 크게 4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엔진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 이를 방해하는 공기 마찰에 의한 항력, 자체 무게에 의한 중력, 위로 밀어 올리는 양력이 있죠. 중력보다 큰 양력이 작용하게 되면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겠죠. 응? 그럼 비행기가 나는 원리 설명이 된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이 양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력이 생기는 곳이 비행기의 날개입니다. 날개에서 양력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공기의 흐름과 날개와의 각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양력입니다. 이 각도를 바등각이라고 하죠.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날개의 앞이 위쪽으로 들려 있다면 공기는 날개의 진행 방향과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 결과로 공기의 흐름 방향은 아래로 약간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에 의해 날개는 뒤로 밀리는 힘과 위로 올려지는 힘을 받게 되겠죠. 날개가 평평한 종이 비행기가 날 때에도 이 바등각에 의해 공기의 흐름 방향을 꺾음으로써 양력이 발생합니다. 양력이 만들어지는 2번째 설명으로는 날개의 위아래 표면을 흐르는 공기의 압력 차이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양력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비행기 날개의 단면은 앞부분은 둥글고 뒤로 갈수록 좁고 가늘어지며 윗면이 아랫면보다 더 볼록하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공기의 흐름으로부터 공기역학적 효과, 즉 항력은 줄이고 양력은 더 많이 얻기 위한 것이죠. 날개 주위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선으로 나타내보면 날개 아래쪽은 선의 간격이 크게 좁혀지지 않는 반면 날개 위쪽에서는 간격이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의 흐름 속력이 아래쪽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흐름 속력이 빨라지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아랫면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압력 차이는 위쪽으로 향하는 힘을 만들어내게 되죠.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 관이 좁아지는 곳에서 유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장치로 살펴보면 단면 1과 2에서 유체의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 속력이 커지게 되면 압력이 작아지게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베르누이의 정리의 주요 내용이죠. 하지만 베르누이의 정리로 양력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르누이의 정리에서 가정하는 유체가 현실의 유체가 아닌 점성이 없는 이상적인 유체이기 때문이죠. 베르누이의 정리에서 가정한 비점성 유체에서의 양력을 계산하면 실제 관측되는 양력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유체는 점성 없는 이상적인 유체가 아닌 것이죠.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적인 유체가 아닌 일반적인 유체의 운동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일반적인 유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유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연구되어 왔고 오늘날 유체의 움직임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론이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입니다. 1822년 프랑스의 공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클로드 루이 나비에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인 F는 ma와 오일러 방정식을 참고하여 비점성 유체부터 점성 유체까지 모두 다룰 수 있는 방정식을 처음 고안했고 1845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조지 스토크스가 이를 수정 보완하여 만들어진 방정식이죠.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 나왔으면 된 거 아닌가 싶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을 푸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2000년도에 미국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는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는 7가지 수학 문제, 밀레니엄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7가지 문제 중 하나가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이 3차원에서 해를 가지는지 증명하는 것이죠. 이 방정식을 푸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가 수여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3차원에서 해를 가지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이 방정식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정식을 활용하면 유체의 운동을 아주 근사하게 설명할 수 있죠. 과거에는 이 방정식으로 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수치 해석 방법이 개발되면서 실제 활용이 수월해졌죠. 양력에 대한 학문적인 설명은 1910년 후타 주코프스키 이론이 등장하며 새로운 이론적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코프스키 변환을 이용하면 왼쪽 그림에서 회전하고 있는 공과 오른쪽 그림에 회전하지 않고 이동하는 날개 모양이 유체역학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죠. 공을 차게 되면 공이 회전하면서 회전 방향에 따라 유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한쪽은 공기 흐름의 방향대로 회전하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져 압력이 낮아지고 한쪽은 공기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이 회전이 빨라지면 바나나 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압력 차이에 의해 힘이 발생한다는 것을 독일의 물리학자 구스타프 마그누스가 포탄의 탄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실험을 통해 밝혔고 이를 마그누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주코프스키 변환을 이용하면 바나나 킥과 비행기 날개에서의 유체의 흐름이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복잡한 물체에서 유체의 흐름을 단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식에서 보이는 감마라는 순환입니다. 여기서 순환은 회전량과 비슷한 개념으로 양력이 발생할 때에는 날개 윗부분 흐름이 더 빨라서 날개를 중심으로 볼 때 공기의 흐름이 회전을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전량은 날개의 뒷전에서 윗면 흐름과 아랫면 흐름이 만나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을 쿠타 조건이라고 부르죠. 감마를 조절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맞는 쿠타 조건이 딱 하나가 주어지는데 이 조건에서 구한 양력과 실험에서 구해진 양력이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마는 점성 효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양력 발생의 이유 중 하나가 점성인 것이죠. 이외에도 유체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이론들이 나오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서 항공기의 비행 조건에 따라 최적의 날개 형태를 좁혀나갈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비행기 날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처럼 비행기가 나는 원리, 양력이 발생하는 이유를 100%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100%에 최대한 가깝게 공학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100%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 자세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제가 한 설명도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공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 여러분의 댓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는지 원리도 모르는 비행기에 어떻게 몸을 맡기고 여행을 가나 싶기도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으니 마음 놓고 휴가 떠나겠다고 부장님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비행기가 나는 원리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